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화당이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이에 대하여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이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볼모로 대선에 임하려는 트럼프와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간의 정치적인 꼼수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대선에 돌입했습니다. 이견의 종합적인 것은 지급 금액의 차이입니다. 민주당은 3조 4천억 달러 주장을 시작으로 2조 2천억 달러까지 내려왔고 트럼프 정부는 1조 달러를 시작으로 1조 9천억 달러까지 좁혔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처음부터 5천억 달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하더라도 5천억 달러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공화당 상원에서 150%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선으로 접어들었고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협상을 위해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협상이 타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최대 6,500억 달러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가장 처음 제시했던 3조 4천억 달러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라면 협상 진척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올해 안에 코로나9 패키지를 매듭 지으려고 만난 것이지만 양당의 협상이 출발 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1차 때와 비슷한 수준의 2차 셧다운을 실시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폭동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한때 협상 타결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것이 오히려 선거 전보다도 상당히 뒤로 후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공화당은 6,500억 달러로 어떤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그 2배를 넘어섰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대 3조 4천억 달러는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2조 달러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로 2조 달러 예산을 잡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의 주장은 코로나19의 퇴치와 경제회복에 관련된 지원에 6,500억 달러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확진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경제회복이 더욱 불가능해졌고 코로나19가 가장 좋아한다는 날씨가 차가워지는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거 집회, 비즈니스 재오픈과 사람들의 이동, 그리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만 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하루 14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금년 안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6,500억 달러면 충분하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뭔가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 2020년 대선 결과 연방상원의 구성은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입니다. 2석이 조지아주에서 나와야 하는데 득표수의 차이가 없어서 내년 1월에 조지아주에서 연방상원의원에 결선 투표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화당이 2석을 민주당에게 빼앗기면 연방상원의 구성이 50대 50이 되면서 다수당의 자리를 민주당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이 연방하원의 다수당인 상태인데 상원마저 민주당에게 빼앗기고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통령의 정책을 견제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물론 연방 대법원 파워로 일부 정책 추진을 중지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제한된 시간에 유효할 뿐입니다. 그런 것을 모를 리 없는 미국 공화당 상원이 왜 이럴까? 투표권을 쥐고 있는 국민들은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19의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풀겠다는 쪽으로 표를 던질 것은 삼척동저도 아는 상식입니다. 공화당이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당치도 않은 고집을 피울까? 혹시 여기에 일반인들은 설마 하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화당은 적어도 1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완성된 것은 아닌가 말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적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뒤에 민주당과 협력하여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이지요. 그렇게 해도 그들에게는 흑자인 손익계산서가 손에 쥐어지거든요. 2년 후인 2022년에는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 활기를 찾을 것이고 이 분위기를 이용하여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민주당에게 협조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붙어가면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고 다시금 다수당 자리를 빼찰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즉,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들도 가능한 빨리 2차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치적인 손익 계산을 하면서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극적인 정치쇼를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